노의자 시설, 주차장. 이런 식으로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고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용도 제한. 지금부터 나온 것은 얘네들을 짓더라도 일종 전용 주거지역 안에서는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100% 이하로만 지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자 보세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땅이 100평이라고 쳐. 이제 본론 좀 이따 얘기할 테니까. 여기다가 단독주택을 짓는다면 최대로 지으면 50평짜리를 몇 층으로만 2층으로만 지어라. 이게 건폐율이에요. 건폐율 50%, 용적 100%로. 이게 이제 규모를 제한한 규모. 그러면 100평의 대지를 일종 전용을 가지고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연립 다세대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그죠? 그럼 여기다 짓는다면 4층 넘으면 안 되잖아요. 25평짜리 4층을 지어야지. 이래가지고는 별로 뭐 나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용도를 지느냐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이 좀 높은 데가 낫잖아요. 그 토지 용도 높은 데가 이제 용적률 건폐율을 높여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연한 이 법령에서는 21개 용도 지역별로 어떤 용도를 지을 수 있고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직접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법 시행령 71조 이하에다가. 그러면서 우리 행위제한 특례 있었죠, 특례. 농공단지 지정되어 있다면 농공단지 안에서는 국토법 무시한다. 무슨 법 적용한대요? 법 제목 하나 외워놔라고 했는데 산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러죠? 그럼에도 농림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라면 무슨 법? 농지법, 보전산지면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고, 그다 한 두 가지 더 있는데 이제 안 했고, 이 넷 중에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은 땅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행지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요. 그러면 얘가 건폐율 20%, 용적률 80%거든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미지정된 곳에 건물 지을 때는 여기에 맞춰 지으라는 얘기지. 도시지역을 묶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세분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적용하고, 관리지역 지정했는데 세분하지 않았다면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하는 것들은 시험에 수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자꾸 반복을 할 테니까 그 반복하면서 내 걸로 만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암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용도 지역별로 건축물 지을 때 금방 건폐율 나왔었죠. 건축 면적이 대지를 덮을 수 있는 비율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대지, 자, 면적분의 무슨 면적이요? 이거 대충 성의 없이 얘기하면 딴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라고 하고, 용적률은 전체 총량을 제한하는 개념이거든.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물의 연면적이다. 이때 물론 용적률 산정할 때의 연면적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면적, 주민 공동시설로 이용하는 면적은 제외하고 하는 걸 건축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때 가서 복잡한 걸 하고 지금은. 그러면 더 쉽게 예를 들면 건폐율이 50% 최대 이하로만 지으세요라고 하면 대지가 아까 얘기했지만 100평이 있다면 아무리 크게 지어도 건축 면적이 몇 평? 50평 넘는 거 안 된다는 얘기죠. 60평짜리 건축 면적 짓겠다고 설계도 뽑아서 허가 신청하면 양천구청장 허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 허가권자는 기본적으로 얘는 알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땅에 건축물 짓는다고 허가 신청 들어오면 설계 뽑아가지고 이 땅에 속한 용도 지역은 알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인허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따라서. 건폐율이 만약에 90%라고 하면 90평짜리까지 지을 수 있지요. 그러면 건폐율은 높을수록 땅 소유자 입장에서 유리하지. 그 대신 반대로 토지 용도 높지만 과밀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과밀화 되더라도 국가 입장에서 볼 때 토지 용도를 최대한 높여야 되겠다라고 하면 용도 지역 지정할 때 건폐율이 높은 걸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높은 데가 중심, 사업지역 90%, 보전 녹지 20%. 그러니까 도시지역이라도 똑같은 도시지역이라도 중심 상업적으로 지정된 것은 100평 똑같은 100평이라면 얘는 90평짜리 지을 수 있고 얘는 딸랑 20평밖에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전 녹지라도 서울시에서
지난주에 배운 도시관리계 결정을 해가지고 중심상업적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죠. 용도 변경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되냐. 이 땅은 90%짜리가 적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있으니까 용도가 수시로 지정되고 변경될 거 아니에요. 변경되더라도 기준은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현재 보존 녹지만 영원히 보존 녹지 아니란 얘기지. 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뀌면 이제 땅값 뛰어 안 뛰어 이렇게. 뛰지. 주민들이 반발하게 안 하게 해요. 안 하지. 거꾸로. 얘를 얘로 바꾸면. 반발하지. 그러면 유권자들이니까 이 서울시장은 유권자가 뽑잖아요. 얘를 이렇게는 안 하지. 보편적으로 얘를 이런 식으로 가지. 그죠? 그러니까 자꾸 개발 용지는 필요하고 이런 땅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하는 사람이 의지가 강할수록 이것이 보존이 되는 것이고 의지 약하고 자꾸 이제 다른 생각이 있으면 이걸 자꾸 풀어서 인기 영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가 개발될지는 이게 한 사람은 알잖아 이제. 제3자 명의로 해서 치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용적률 나오면 전체에 담는다. 그리고 벽돌 샀듯이 퇴적을 한다. 쌓는다는 얘기예요. 전체 총량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의 차지하는 전체 연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간단하게 용적률이 100% 최대 이하로만 지으세요라고 한다는 얘기는 대지 면적만큼만 연면적 지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둘이 같이 결합을 해서 댕기거든요. 그러면 대지가 100평이고 이 일대가 건폐율이 50% 용적률이 100%면 최대를 짓는다 하면 50평짜리 지을 때 몇 층까지만 그러지. 바닥 면적 합계를 뭐라고? 연면적. 대지 면적만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해도 할 뿐더러 혹시 압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부동산업자 나한테 와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뭔지. 그 설명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에서 용적률이 200%로 정해놓으면 50평짜리를 최대 4층까지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면적